패러독스 인터랙티브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라이프 바이 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능들을 내세우며 인생 시뮬레이션으로의 입지와 기대감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게임 어딘가 불안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패러독스의 도시건설 게임 시티즈 스카이라인 2 사태와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지난번 라이프 바이 유 공식 채널에서 올린 영상을 보면 라이프 바이 유는 디테일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즈3에는 있었지만 심즈4에서는 사라졌던 이동수단을 라이프 바이 유에서는 활용하여 오픈월드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이동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선 차량 딜러샵을 방문해 차량을 구매해야 하고, 또한 구매 옵션에서 차량의 색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이프 바이 유의 건축 모드도 심즈 시리즈에서 더 나아가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 벽에서도 일부 벽의 파트를 다른 타입의 벽지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고, 지붕도 아주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붕의 경사도 드래그 한 번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 툴로 인해 더 멋진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즈4에서는 커튼 오브젝트를 통해 한번 배치하고 끝나는 부분이었지만, 라이프 바이 유에서는 블라인드의 높이 넓이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라이프 바이 유에서는 컴퓨터의 스펙만 받쳐주면 건물 층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즈4의 경우는 최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데 비해 라이프 바이 유에서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높은 고층 건물까지 지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연 라이프 바이 유에서는 어떤 건축 능력자들이 멋진 건물을 지을지 기대가 됩니다. 인생 시뮬레이션인 만큼 사람에 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심즈4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의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라이프 바이 유에서는 의상과 화장을 구매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서 보이는 아이템 묘사가 더욱 디테일해졌는데요. 옷의 경우 색상 조절 툴을 활용하여 옷의 색상을 조절할 수 있고, 귀걸이의 경우 고정된 오브젝트가 아니라 물리연산을 적용해서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디테일을 추가하였습니다. 헤어의 경우에도 파트별로 색상을 조절할 수 있고, 눈 커스터마이징에서는 동공과 홍채별로 색을 바꿀 수 있는 디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심즈4와는 가장 크게 다른 점으로 다양한 부지를 로딩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오픈월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라이프 바이 유에서는 심즈3에서 넓은 마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시설들을 방문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체육관, 차량 딜러샵, 카페 등을 방문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심지어는 심즈 시리즈에서는 확장팩을 깔지 않으면 심들이 직장에 가면 안은 보이지 않고 사라졌던 것과는 다르게 심들이 직접 일하는 사무실이나 직장도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구현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라이프 바이 유, 정식 얼리 액세스는 2024년 3월 6일인데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라이프 바이 유이지만 한편에서는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바로 최적화 문제인데요. 심즈3의 경우 로딩 없는 오픈월드 세계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툴을 제공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능들이 많았기 때문에 꽤 긴 로딩 시간과 낮은 프레임으로 최적화가 극악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이프 바이 유 또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게임의 디테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게임이 출시돼봐야 알겠지만 최적화 문제가 게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 출시될 게임의 경우도 정식 출시가 아닌 얼리 액세스입니다. 게임이 계속 수정되고 추가될 수도 있는 입장이다 보니 과연 게임의 규모가 커질수록 얼마나 게임이 무거워질지, 그만큼 컴퓨터가 얼마나 버텨줄지를 모르는 게임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무리한 기능 추가는 게임의 개발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점입니다. 앞서 라이프 바이 유는 원래 2023년 9월 10일 출시 예정이었지만 그래픽 개선, 광원 효과, 모딩 툴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출시를 2024년 3월 6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게임이 현재로서는 출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게임을 연기한 만큼 기존 기능들의 개선에 집중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추가 개발 요청들과 기능 구현에 힘쓴다면 과연 게임이 미뤄진 출시 일자에 맞춰 출시될지 아니면 거듭 게임의 연기가 있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의 출시 연기에 대한 사례는 최근 출시한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 게임인 시티즈 스카이라인 2는
전작에 비해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과 기능들을 추가하고 전작에 없던 많은 기능들이 구현되었으며 모델링 퀄리티와 그래픽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문제는 이런 추가된 옵션으로 인해 게임 정식 발매 시점까지 최적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기의 성능이 제한되어 있는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같은 콘솔에서는 발매가 내년 봄으로 연기되었죠. 라이프 바이 유와 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공통점은 연산 규모가 높은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낮밤이 지나며 시간이 누적되고 넓은 지역에서 각 객체마다 짜인 프로그래밍 규칙에 따라 각 개체가 움직이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툴과 모딩을 통해 추가 콘텐츠를 제한 없이 계속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은 그만큼 과부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는 출시 직후 최적화에서 성능 문제가 생겼고 최적화를 위해 계속해서 개발진들이 안정화 패치를 위해 작업하고 있는 만큼 라이프 바이 유의 경우 과연 최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라이프 바이 유의 경우 최적화 문제에서 콘솔에서는 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아직까지 콘솔 출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경우 게임 자체만 보면 잘 만든 편이긴 하지만 장르 자체가 도시 건설 게임인 만큼 게임의 진입 장벽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게임 자체가 높은 권장 사양을 요구하다 보니 원래도 진입 장벽이 높은 게임인데 높은 하드웨어 성능을 가진 장비까지 있어야 하니 게임이 더 적은 수요층을 타깃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지므로 적은 게이머들이 이 게임에 관심을 갖고 구매하게 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잘 만든 게임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지 않고 구매를 꺼리게 돼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기업은 이 게임에 대해서 추가 개발이나 후속작 개발에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피해는 차후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티즈 스카이라인 2 같은 경우도 빠르게 최적화 문제가 안정화되어 더 많은 유저층을 확보하고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의 발전을 선도하는 게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과연 라이프 바이 유는 최적화와 퍼포먼스 문제,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게임의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고 심즈5의 대항마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적화 이슈와 높은 디테일이 게임을 망치게 될까요? 추가 소식을 기다리며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